네, 자, 이 이석기 의원 지금도 재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법조 취재하는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겨울 1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네. 오전에 오후 1시까지 검찰 측의 최종 변론이 있었고요. 네. 지금 2시 15분부터 그러니까 1시간쯤 전부터 변호인 측의 최종 진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구형에 대한 상당한 반발, 아로는 실제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들은 아로의 조직원이 아니다. 이 같은 기존의 주장을 지금 반복, 강조하면서 최후 변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이니까요. 5시 15분쯤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후에 이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네. 최후 변론 진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3시간, 네. 그리고 그 뒤에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2시간. 이 중에서 이석기 의원이 1시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1시간은 그 밖에 피고인 6명에 대한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명이 이제 10분씩 하겠군요. 네. 자, 이렇게 1시간씩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 좀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렇게도 합니까? 뭐 재판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건이 많기 때문에 1시간씩 그렇게 최후 진술할 그 기회를 주긴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뭐 5분 내지 10분 정도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도 크고 또 본인이 뭐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1시간을 준 걸로 보입니다. 1시간 동안 말할 분량도 굉장히 많겠는데 미리 다 원고를 써서 하는 겁니까?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설 연휴 동안 이 최후 변론 1시간을 위한 원고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석기 의원이 지금까지 이 재판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후 변론이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 새로운 주장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제기된 혐의에 대한 부인 이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근거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이 혐의 부인을 강조하는 이런 언급이 지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계속 묵비권 행사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열었던 게 2차례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첫 번째 공판. 단언컨대 내란 음모는 없었다. 이 한마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이 피고인 신문, 첫 신문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내란 음모 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이 이른바 아로 회합은 단순한 정세 강연이었다. 이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 신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고요.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질문에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10시에 시작된 공판이죠. 10시쯤 이석기 의원과 다른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와서 착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표정,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다던가요? 지금 보면 화면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이석기 의원이 상당히 담담하면서도 여유 있는 표정이었고요. 수의를 입지 않고 추측컨대 이 구속 당시에 입었던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나란히 피고인들 모두 정장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역 20년형 구형되는데요. 변호사님 예상하셨던 대로입니까? 네, 저도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내란 음모하고 내란 그 선동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됐는데 우선 내란 그 음모죄의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 이상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죄 한 개에 대해서. 그런데 죄가 여러 개이면 거기다 1.5배 가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내란 음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같이. 그 45년까지 가능한데 그중에 20년을 구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이석기 의원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따라서 대남혁명을 위해서 국회에 진출을 했고 아로 조직원들에게 무장 준비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개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죄보다 더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징역 20년형이 일반 국민들이 낯설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유기징역 기형이 30년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20년 같으면 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지금은 이제
30년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20년 구형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낯설기는 하지만 그 정도 뭐 구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장에서도 대략 예측했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입니까? 구형량이? 예측이라기보다 일단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몇 년 구형, 몇 년 선고 이런 거는 예측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서 30년까지가 있고 내란 음모죄의 경우에요. 예. 국보법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지만 20년 넘지 않는 그러니까 10년 중후반에서 20년까지 이 정도의 전망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자, 통상은 구형량보다는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이 더 줄어들고 또 1심보다는 2심 가면은 예.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건도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검찰의 구형이라는 건 반드시 법원이 따라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제 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 일단 하나의 그 국가가 원하는 처벌의 그 정도를 요구하는 하나의 지침이라기보다는 또 국가가 원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원은 법원대로 고민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 보면은 뭐 때로는 구형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형보다 조금 낮고 대부분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 많은 경우인 것 같고요. 네. 때로는 물론 뭐 반도 안 되거나 3분의 1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검찰에서 바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한 반부터 구형량의 한 3분의 2 정도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1심 선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항소심의 경우에는 예. 이제 단순히 형이 너무 세다 해서 항소한 경우에 그걸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정이 나와야죠. 1심 때에 나오지 않았던 다른 사정이 있으면 예. 이제 항소심에서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본인은 뭐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마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형이 너무 높다 그런 항소를 하기보다는 나는 죄가 없다 그쪽에 이제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형이 높고 낮고에 관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관여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그 형은 1심과 2심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승용 기자 예. 법정 취재하다 보면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재판부가 뭐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대략의 분위기나 또 뭐 증거 채택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대략 어떤 결론을 내겠구나라고 좀 추정할 수 있는 이렇게 가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고길 같은 경우에는 예. 마지막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를 듣다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유무죄 여부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아로 녹취록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32개 파일이 시간으로 따지면 50시간인데 이걸 다 듣는 과정을 최근까지 다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부의 입장이 나와서 지금까지의 앞으로의 전망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재판부가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을 과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채택을 했고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달 27일 이제 피고인 첫 신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예. 그 신문 이후에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 네. 조작된 증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네. 자, 이제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후의식의 규정이기 때문에 네. 뭐 그때까지 하면 좋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대략 뭐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17일이면 이제 다음 2주 정도 남은 거죠. 예, 다음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재판에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다퉜었던 그 쟁점들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두 분의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이 녹취록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예. 재판부는 일단 증거로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내용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네.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던 게 이 녹취록들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이 녹취록이 조작이 됐고 예.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쨌건 법원 재판부에서는 이걸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했고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지켜볼 문제지만 예. 어쨌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는 재판부의 선택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검찰이 제시한 주장이고 변호인이 반박했던 가장 또 최우선의 증거였다는 점은 네.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증거에 있어서 녹취록에 자꾸 이렇게 연연하면 안 되는 게 녹음해둔 그 내용을 옮겨져온 게 녹취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녹취하다 보면 뭐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녹음 파일입니다. 이 경우에.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녹취가 잘못됐으면 새로 또 그 풀어서 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녹음 파일인데 녹음 파일은 결국에는 그 이석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우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네. 라디오 드라마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 증거로는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인데 과연 그걸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에 관한 것은 이제 법원이 이제 고문해야 될 일이죠. 근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조그만 녹음기로 녹음한 거 아닙니까? 그걸 예. 이제 컴퓨터로 옮긴 거거든요, 파일을. 그러니까 이 파일이 원래 녹음된 그대로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쟁점이 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도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법원이 원래 녹음됐던 그 파일이다. 그 인정한 그 파일들을 법정에 다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들은 것에 따라서 과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과연 그 저쪽에 피고인 측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농담한 것이냐, 야밤중에 네. 30대 남녀들이 모여서 네. 그야말로 뼛속까지 펴가 죽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잡담한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로 뭔가 예. 무장투쟁을 준비한 것이냐, 네. 해와 전화국을 폭파시키고 평택 유리저작을 폭파시키고 그런 계획을 짜려고 모인 것이냐, 그 이제 평가는 이제 법원이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지금 인정됐고, 네, 사실일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이 쟁점들,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아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예. 그래픽들이 있어서요. 이 아로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혁명 조직인데, 그렇죠. 자, 이것이 뭐 실제 한 것이냐, 실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진짜 혁명을 하려고 한 것이냐, 이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 것 예, 같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정확하게 딱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쭉 모든 계보가. 예. 근데 그것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아로 조직이라는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볼 때 상당한 정도 이제 그 실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그 아로 조직의 실체가 입증이 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내란 음모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로 조직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란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국토를 참전하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 조직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폭동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폭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로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만 유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로 조직이 있다는 거는 내란죄가 있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네. 과거의 공안 사건들에서 이런 경우에 뭐 조직표가 안 나오고 조직도가 안 나오고 강령이 안 나오고 이랬을 때도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거나 그랬었던.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예. 이게 비밀 조직인데 그게 전부 다 무슨 우리가 일반 회사 조직처럼 표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네. 보면 예. 자기 위나 아랫사람이 옆엔 또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 이승현 기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로가 허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내란 음모에 대한 행동이 있었고, 하지만 검찰 쪽에서는 내란 선동만으로도 지금 이 실형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 선고에 대해서는 네. 조금 섣부르게 짐작하거나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용된 혐의는 내란 음모죠? 내란 선동? 내란 음모죄가 있고요. 예. 내란 선동죄가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이 세 가지가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이 됐고요. 지금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도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네. 김홍렬 씨 두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혐의가 모두 다 적용이 됐고요. 예. 나머지 5명에게는 내란 선동을 뺀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 두 사람한테만 선동이 적용된 것은 직접 강연을 하거나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음모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뭔가 하면요. 예.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짜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실행기획이 나와야지 짠 거 아니냐. 그래서 음모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검찰 얘기는 일반적인 그 기획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짰다니 말이죠. 음모는. 예. 그 다음에 선동은 뭔가 하면 사람의 감정적인 자극을 해가지고 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게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 혁명의 때가 다가왔니 뭐 어쩌고 이 감정적인 자극을 해서 사람들이 아 우리가 뭔가 이번에 뒤집어엎자 예. 이런 생각이 새로 들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더 강화됐다든지 그게 이제 선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이 감정적인 자극을 했으면 그게 선동인 거죠. 예. 이석기 의원은 직접 거기서 강연을 했고. 예. 그리고 그리고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에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김홍렬 씨 같은 경기도당 경우에도 위원장? 예.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발언을 거기서 많이 했다는 예. 거예요. 공개 회합에서.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마지막 쟁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음모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그 뒤집으려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그런 단계이냐. 그 부분을 결국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예. 두 가지죠. 우선 주관적으로 예. 이제 내란죄가 되려 그러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국헌 문란. 문란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네, 우리 네.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면 내란죄가 아니라 소유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야밤중에 모여서 왜 모였느냐,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목적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변호인들 주장은 우린 그런 목적 없었다. 뭐 심지어 그 이석기 본인은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다투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을 뭐 어디 각서를 써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날 사람들의 그 발언의 경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톤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폭동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음모니까 폭행도 협박에 이제 서로 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화 전화 같은 거 우리 기관 통신망이거든요. 그걸 폭파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평택에 있는 그 우리 기름 탱크를 폭파하려고 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지 네. 실제로 뭐 여차하면 그걸 폭파할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또 이제 판단해가는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한 뭐 변호인들, 피고인들의 주장은 뭔가요?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는 아로 모임의 실체가 분명하고 이들이 아로를 추종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변호인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로의 조직 실체가 없는 거고 허상이다. 때문에 지금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통진 당원들도 아로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부분을 지금 오늘 변호인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재판부가 예. 이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선고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자,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이제 이석기 의원이 한다고 하는데요. 예. 재판에서요, 최후 진술을 이렇게 피고인들이 하면 그것이 재판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마지막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리적인 거 그런 거는 변호인들이 얘기를 할 것이고 네. 특히 이제 그 정상에 관한 것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또는 네. 인정하고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의 다른 정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는 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승현 기자, 오늘 뭐 취재 경쟁도 굉장히 뜨거웠죠. 양측이 법원 밖에서 집회한다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집회들도 했습니까? 진보와 보수단체 좀 대규모 집회가 예정, 그러니까 신고는 돼 있었는데 예. 다행히 별다른 집회가 크진 않았고요. 보수단체 일부의 집회가 있었을 뿐이라서 충돌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기자들은 다 들어가서 지금 법정에서 취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른바 이제 받아치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정에서 오가는 말들 네.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이례적으로 노트북을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노트북도 안 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
카메라가 입정을 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났거든요. 아. 그래서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 초반 약간을 촬영까지 허가를 했기 때문에 노트북은 물론이고요. 보통은 이제 노트북도 안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촬영은 안 되고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화면 예. 처음에 그걸 촬영을 한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나 돼야 사실 재판 시작할 때 재판부에서는 공개하자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근데 변호인 측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됐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심 공판 그리고 아마도 2주일 안에 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이승현 사회부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